일본 까기 좀 할게요. 일본과 친일 우리나라의 세력들. 일본들은 외국 영화의 자막도 일본한테 불리한 거는 지네 멋대로 바꾼 애들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일본 초밥을 먹으면서 생선이 일본에서 온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방사능이라고 그랬어요. 스시 생선이 일본에서 온 거 같은데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래 자막인데 일본어에는 이거 일본의 생선이야? 신선? 방사능을 레디에이션을 신선이라고 자막을 다는 애들이에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거는 뚜껑을 덮어버리는 은폐 전문가들이고 조작 전문가들이에요. 일본 생선이 방사능이 있는 걸 물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사능을 신선이라고 번역을 하는 쓰레기들이에요. 얘들 진짜 조작 잘하고 은폐 잘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방사능이 다 여과가 됐고 걸러졌고 희석하면 문제 없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은폐예요, 은폐. 일본어로 인페라 그러는데 은폐의 전문가들이죠. 진짜 조작 날조 은폐의 전문가들이에요. 염치가 없는 쓰레기들이 천지입니다. 소프의 기질이 있어요. 문재인같이 감정 공감 능력 떨어지는 미친놈들 많고 일본은 천년이 지나도 가해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백 회 수천 회 우리한테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도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이럽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동상을 모독하는 이런 전시회를 극우 세력들이 열어요. 어떻게 강제로 어린 소녀들을 속여가지고 일하러 가서 돈 벌러 간다고 해서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고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합니까? 일본을 저주해야 되는 거는 한민족으로서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런 조롱짓들을 합니다. 이걸 전시회라고 해요. 이런들을 어떻게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까? 일본에서 직장생활하고 10년 20년 살면은 일본인들이 저주스러워져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일본에 닦아서 돌아올 수 없어서 사는 거지. 일본인들의 저열한 국민성, 조잡한 국민성에 학을 띠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을 합니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우리 한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베일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죠. 일베의 고향이 일본이니까 이런 조롱하는 짓들을 왜 합니까? 만약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런 조롱짓들을 한다면 독일 애들 다 죽여버리고 싶을걸요? 근데 독일은 지금까지 엄청난 배상을 하고 전범기업들, 대기업들이 아직도 보상, 배상 계속하고 있어요. 변치 않고. 그런데도 용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조심조심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씨가 8.15 광복절날 별세했죠. 3대가 친일이라고 하는데 느낌이가 윤석열이 타택당하고 이재명 정권이 창출돼서 친일 청산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8.15 광복절에 사망을 한 걸 보면 그죠? 저는 좋은 징조로 봅니다. 축하한다 이렇게 조롱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안 됐습니다. 안 됐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출산한 낳고 기른 부친도 죄가 있는 거죠. 윤석열의 할아버지도 히도츠바시 대학 출신이래요. 윤호병 씨. 히도츠바시 대학이 상대가 유명해요. 경제, 경영, 상경계가 상당히 공부를 잘해요. 윤석열 할아버지도 히도츠바시 대학 출신, 아버지도 히도츠바시 대학 출신.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문재인이 모친상 당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조기를 반송시켰어요. 예전부터 이재명이 싫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문재인은. 이재명 어떻게 조지나?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이재명 죽이기 해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하고 싶어 했고 북한에서도 수차례 문재인 정권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하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빼놓고 가요. 이재명 따돌리기,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해왔던 임기 5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재명이 잘 투쟁해서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대 득표를 보여줬죠. 문재인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판세였어요. 열받아.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요. 8월 15일은 일본의 종전 기념일이거든요. 패전 기념일.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든지 봉헌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일본 정치판에서는. 과거 전쟁을 부정하는 기시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민주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폄하하는, 그러면서 일본이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랍니다. 완전 조선 총독부 총독이죠. 8.15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극찬을 하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다. 극찬. 일본 언론이 찬양하는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 마이니치 신문이 이례적으로 일본 비판이 없다. 역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이례적인 연설이었다. 신기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일본을 8.15 광복절에 비판을 안 할까? 한국 대통령이. 얘네들도 신기한 거예요. 일본 비판이 전혀 없는 이례적인 연설이었다. 윤석열이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의 3.1절 기념사보다 못한 거예요. 박근혜의 3.1절 기념사 입을 열 때마다 대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게 박근혜였어요. 한국과 일본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사는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55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역사적 과제다. 매년 3.1절 기념사에서 반일 정신을 언급했었어요. 박근혜도. 친일파의 딸이라고 하는 박근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일본이 찬양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8.15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윤석열은 자국의 안보에 일본 기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일본의 기지 얘기를 왜 합니까? 광복절날.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은 한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날로 역대 대통령은 보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과 역사 문제를 연설의 주제로 했다. 이명박 박근혜도 비판적인 역사 문제 언급하고 그랬는데 윤석열만큼은 없는 거예요. 문재인도 윤석열과 비슷한 스탠스예요. 반일 대통령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3.1절 기념사를 보면 굉장히 유화적이었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쿄올림픽에 협력할 것입니다. 반일 대통령 아니에요. 문재인은 친일이죠. 문재인 가족들 한번 볼까요?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이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닌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었죠. 우리나라에 차도가 없는 게 아닌데 부산에서 굳이 일본의 전통 다도 우라센케이의 다도 교실을 다녀요. 김정숙이. 이게 반일주의자 맞습니까? 다닐 데가 없어서 한국에서 일본 다도 교실 다녀요? 아주 사치하는 거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하는 철없는 여자죠. 김정숙은. 대한적십자사 모금을 하는데 보석이 큰 거 반지를 왕반지를 끼고 좀 쪽팔리니까 너무 잘난 척 돈 있는 척 하면 안 되니까 반지를 돌려 낍니다. 이렇게 큰 걸 끼고 있다가 지가 무슨 연예인이야 뭐 이렇게 하얀색을 이쁘게 입고 그래. 티 안 나게 뒤에서 보좌를 해야 돼요. 영부인 위치에서는. 김정숙도 문재인 못지않게 짜증나고 싫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친일파 가족이에요. 문재인 가족들은. 문재인 딸 문다혜는 일본 최고의 극우대학 곡시칸다이가크에서 유학을 해요. 굳이 왜? 일본의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일본 넘버원 최고의 극우대학교 국사관대학교를 갑니까? 여기는 완전 극우의 끝판왕 요시다 쇼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대학교예요. 대학교의 로고가 후지산과 전범기예요. 이런 대학을 굳이 왜 들어갑니까? 완전 친일이라고요. 또 부산외고 일본어과를 다녔었고 중간에 중퇴를 했는데 왜 외국어 고등학교 다닐 때 문다혜는 중퇴를 했나? 알 수는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 이후에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대통령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행적이 다 인터넷에 나오는데 문다혜는 부산외고 일본어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지 나오지도 않고 어디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본의 국사관대학교에 극우대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편입을 하려면 그 전에 들어간 대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점이 있어야지 편입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편입하기 전에 대학교는 과연 어디였나? 이런 검색이 안 나와요. 희한한 과거 이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굳이 이런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대학교가 일본에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데 한국보다 몇 배 많은데 이런 데를 굳이 왜 편입해서 들어갑니까? 극우대학교를 졸업하고 롯데 JTB에 들어가요. 여행사. 롯데와 일본 최대 여행사 JTB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일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JTB는 거의 일본의 국영 여행사로 보이는 대기업이고 일본 대졸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매년 1, 2등 하는 회사예요. 일본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해요. 매우. 근데 국사관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JTB에 입학하기 힘들거든요. 최소한 도쿄의 마치 정도 되는 메이지 아오야마 리쿄 이런 대학 정도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데 국사관 대학교 나와서 못 들어가거든요. 아빠 백으로 들어갔나 싶어요. 제가 국사관 대학교의 실력을 알죠. 국사관대학교 근처에 있는 대학교 교수였는데 우리 대학교랑 되게 교류가 있는 대학교였거든요. 제가 일본 대학교수 할 때 근무했던 대학도 상당한 우익 성향 대학교였는데 국사관한테 상대가 안 되는 대학교였어요. 여기는 최고의 극우 대학교니까. 문다혜는 좀 이상한 게 고향이 이름을 찡찡이라고 줘요. 부산 외고 일본어과를 다녔었고 일본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침의 소새끼에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까지 읽은 거 보면 일본 문학도 좋아하고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고양이 이름을 찡찡이라고 줘요. 일본어 할 줄 아는 분들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찡찡이의 의미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친 여자죠. 정신이 이상한 여자예요. 문재인 김정숙의 피가 섞였으니 얼마나 미친 성향을 보여주겠습니까? 김정숙, 문재인도 제정신은 아니거든요. 아들 문준영도 완전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진 사람이죠. 일본 잡지 프라이데이에서 일본 가족은 전원 친일, 딸은 일본 보수 우익대학교에 유학을 하고 김정숙 부인은 일본식 다도교실에 다니고 장남은 에반겔리온 사랑,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스시집, 초밥집 473회 이용. 문재인도 스시 초밥을 미친듯이 좋아해요. 애독서가 일본 작가 아마미야 카린의 저작이고 문준영,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 덕분입니다. 전 가족이 일봉이기도 힘든데 기동차다. 2018년 9월에 문재인의 경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음식점의 이용 빈도가 눈에 띈대요. 스시집만 473회 방문, 총 632만엔을 일본 스시를 처먹는 데 쓴 게 문재인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6, 7천만 원. 와, 스시집에 6, 7천만 원. 문재인은 일본 요리만이 아니라 일본 작가의 책도 선호해요. 문재인은 일본 요리와 서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문재인의 서적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미시마 유키오 등 일본 작가 작품을 좋아해서 읽을 수는 있어요. 일본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문재인은. 문준용, 문재인 아들 얘기를 해볼게요. 문준용은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았대요. 우리 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졌어요. 걔가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애니메이션 보고 싶어 했고, 우리 아들이 애니메이션 학과 가려고 공부하다가 결국 실력이 안 돼서 38살인데 당시 세종대 애니메이션 학과가 굉장한 경쟁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에 못 들어가고 건국대에서 디지털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본 만화 좋아할 수는 있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일본 만화 하면 환장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문준용 본인도 2017년 인터뷰에서 만화가가 돼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만화 그린 걸 좋아했거든요. 사춘기 시절에 애니메이션과 일본 만화에 빠져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애니메이션 좋아했어요. 일본과 가까워서인지 부산의 보수동과 광안리 쪽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담긴 불법 비디오 테이프와 엑스제팬 등 일본 아이돌의 화보를 판매하는 점포가 많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일본 문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진보 세력의 유력 정치인의 아들로서, 가족들로서 일본을 대놓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거시기하다. 왜냐면 우리나라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들이 친일 매국노들인데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좋아했었고,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아키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퍼펙트 블루를 연출한 곤 사토시의 작품은 다 봤는데 이 작품 정말 쇼킹했어요. 문준용은 특히 에반게리온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몇몇 언론 매체에 밝힌 바 있어요. 진보 쪽 정치인 가족들은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고용정보원 5급에 합격을 했었죠, 문준용이. 요거는 문제가 또 있는데 아빠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런 제대로 된 이력서도 없고 스펙 없는 사람이 아주 개판으로 만든 이력서 딸랑 한 장 내고 고용정보원 5급에 채용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전 연도까지 50대1, 60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던 데였는데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의 부하였어요. 청와대 부하, 직속 부하. 아빠 찬스 썼죠. 이런 거는 왜 수사를 안 할까? 왜 문재인은 건들질 않나? 검찰이. 적폐와 한몸인 건 사실이죠. 근데 일반 서민의 자식들이라면 고용정보원 5급에 채용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입사 1년 만에 어학연수 간다고 휴직 신청을 해요. 미국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입학을 해요. 고용정보원을 왜 입사 1년 만에 그만뒀나? 요거는 파슨스 가려고. 왜냐면 너무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준용은 파슨스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이력서에 한 줄 넣으려고 고용정보원 5급에 1년 들어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소중하게 그 자리를 생각 안 하고 1년 만에 그만두고 바로 뉴욕 파슨스로 유학을 갔잖아요. 이재명 아들이 이랬으면은 이미 이재명은 사라졌어요. 우리 뉴스에도 볼 수가 없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런 거를 수사를 당하지 않네요. 왜 그럴까?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우리 문프가 그럴 리가 없어. 이재명과 이재명 아들은 이미 안방 동기 생활로 있었을 거예요. 2010년 1월 29일 무려 23개월 동안 휴직을 연장해 온 고용정보원을 최종 퇴사했어요. 현직 공무원이다. 한국의 공무원이고 이러면 유학 갈 때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규정상 2년 이상 휴직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불가피하게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1년 동안 뉴욕에서 더 머문 뒤에 귀국하였습니다. 머리 별로 안 좋나 봐요.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아들 딸들이 일본의 허접한 극우대학교, 곡식한 대학교를 편입해서 들어가고 디자인 스쿨도 아빠 백으로 공무원 스펙으로 겨우 들어가고. 좋겠다, 아빠 찬스 써서. 이재명 아들은 지금 알바도 못하는데 취업도 못하고 법인카드 78,000원 쓴 거 가지고 백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김혜경 여사 경찰 5시간 조사를 받고 죽이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왜 검찰, 경찰이 손을 안 댈까? 진짜 문재인 가족들을 이재명 가족 털듯이 털어보면 징역 50년 나와요. 정말로요. 문재인은 진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더러운 짓을 뒤로 엄청나게 했어요.